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MS 쿼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때 주의하실 부분과 참고하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나는 뭐 함수로도 또는 뭐 피벗 테이블로도 충분히 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셔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럼 이건 하나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해법을 분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오늘 이제 MS 쿼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보시고 이 부분도 내가 써먹기에는 나쁘지 않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자주 쓰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시면 또 다른 무기를 장착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원본에 대한 부분은 매입과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데이터는 간단하게 매출 일자별, 제품명,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단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관련된 부분도 매출 일자별, 제품명에 대한 단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일단 저는 이 창을 닫고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엑셀 파일에서 이 데이터 원본을 가지고 결과를 추출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의 유형이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제 강의를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 뭐 당위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아시겠지만 혹여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와 우리가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분리시키는 게 좋다. 데이터 결과에다가 원본을 같이 집어넣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엑셀 파일을 여신 다음에 데이터 원본을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파워 쿼리가 아니라 MS 쿼리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MS 쿼리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오는 데이터의 원본 소스는 엑셀 파일 아니면 MS 액세스 데이터 파일이 되겠죠. 그럼 ODBC 파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엑셀 파일을 선택을 했고 디폴트 값으로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은 사용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아주 옛날 버전 한때 MS가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엑셀이 강아지를 키웠던 그 시절에 마법사라고 하는 단계별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익숙하진 않죠. 옛날 버전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으실 텐데 익숙해지면 그런 단계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체크를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세우실 건지 위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도수스럽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각각 그 파일의 시트로 되어 있던 것들이 이름 명칭이 테이블로 바뀌었죠. 그래서 매입 시트와 매출이라고 시트에 뒤에 달러가 붙으면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용어가 명칭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용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얘를 대우해주는 방법도 분명히 틀려지겠죠. 일단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올려놓고요. 매출의 부분을 올려놓겠습니다. 상이 이제 다른 쪽에서 열렸기 때문에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을 하신다면 하나의 창에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제가 메모리를 좀 많이 쓰고 있고 하면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도 행여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장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이 이름으로 기존에 나와져 있는 요 위치를 여러분이 변경을 하시면 이 위치를 찾아서 가주셔야 되고 디폴트 값으로 있는 폴더에다가 만드시면 바로 다이렉트로 매번 열릴 때마다 디폴트 폴더에서 열리기 때문에 쿼리 찾아서 한말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명칭을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쿼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무엇을 하기 위한 쿼리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성한 날짜로 이렇게 명명을 하시는 게 요 파워 MS 쿼리를 많이 자주 쓰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구분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 다 보실 거고요. 2단계까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테이블이고요. 두 개의 테이블은 결국에 두 개의 테이블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필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명이라고 하는 필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드에 대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자, 그걸 보기 이전에 이 하단에 보시는 이 부분이 뭐냐면 데이터의 미리 보기,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매출 테이블에 이 스타 표시죠. 그러니까 별표랑 모든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한 번에 매출이라고 하는 필드를 구성하고 있는 녀석들의 레이아웃이 보여줍니다. 이게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제가 제거를 해도 되고요. 델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의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원하는 걸로 금액 요거 매출의 금액 나와 그 다음에 매입의 금액 나와 그 다음에 매출의 출고 나와 그 다음에 매입의 매입일자 나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거를 번갈아가면서 클릭하면 해당되는 그 테이블들이 그냥 쭉쭉 보여주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 두 개의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금액이라고 하는 매출의 금액이라고 하는 필드를 그냥 여기다가 그냥 다 나열한 그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분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명의 연결성을 즉 어떠한 연관성을 갖겠다는 건데 과도한 음주 문화로 수전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품명을 품명에다 드래그 하셔야 되는데 잘못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삑살이라고 하죠. 수량 쪽으로 갖다 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품명은 텍스트, 수량은 문자,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품명은 품명에다 갖다 대시는 순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릴레이션이 맺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릴레이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걸 단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말해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브이로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떠한 형태의 브이로그이냐? 야, 그러면 브이로그이 또 어떠한 형태까지 있니? 예,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선의 구체적인 액션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매출에 대한 품명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매입에 대한 품명이 있는데, 같은 값을 가지고 와서 두 개가 일치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다. 나는 그거를 결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추가를 먼저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결과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그냥 매출 전체 테이블을 갖다 놓을게요. 자, 매출 전체 테이블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전체 테이블이 가져와졌는데 어떻게 가져와졌냐면 매입에 대한 부분과의 품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름이 같은 녀석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가져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고 이 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원본을 보면서 결과를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본을 그냥 그대로 다 표시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이 녀석의 속성을 좀 바꿔볼게요. 자, 왼쪽에는 매출 품명이고요. 오른쪽에는 매입에 대한 품명 두 개가 같은 값에 대해서 매입의 값은 모든 값을 표시하고 매출에 대한 값은 같은 값, 이 연산에 해당되는 값만 표현해라라고 표현하시고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속성에 대한 부분. 자 보시면 화살표의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그냥 실선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입은 모든 값이기 때문에 매입 쪽에서 매출로 바라보는 형태로 화살표 모양의 방향성이 생겼고요. 출발하는 지점이 모든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이럴 때는 자, 매입 일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되시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입 일자는 전부 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출고 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 매출 테이블들은 이 녀석과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값만 표현을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게 있을 때와 이게 없을 때 직관적으로 이걸
알 수 있냐 모르냐 이게 상당히 좀 크죠. 되게 큽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을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요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필드의 값을 찍어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필드가 나오는 거지만 요거를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 릴레이션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이미 어느 정도의 연산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보실게요. 매입에 대한 품명과 매출에 대한 품명에 대한 부분과 기본적인 연산자는 같은 값에 대한 전제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자, 여기서 두 번째 값은 같지 않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를 선택하는 순간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값이 초이스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왜 비활성화가 될까요? 좀 난감한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에 대한 품명과 매출에 대한 품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값이 같지 않아야 하는 게 대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 됐던 매출이 됐던 전부 모든 값을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자체만으로 이게 아주 배치되는 상황인 거죠. 기본적인 조건은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는 값인데 어떤 방법으로 매입에 대한 부분 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모든 값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의 값이 매칭이 되지 않았을 때는 첫 번째 값만 활성화가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많은 형태에 대한 부분은 같은 값일 때에 대한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비교하는 값이 숫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는 날짜 데이터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값이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앞에 있는 날짜들 또는 뒤에 있는 날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범위를 이렇게 좁혀 나가거나 넓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워 MS 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어떤 기능이라든가 기법이라든가 또는 수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초이스 하심으로 해서 그러한 기능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킨 다음에 이 상태로 저는 매출 품명에 대한 부분과 매입에 대한 부분이죠.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과 매입 일자별 출고 일자에 대한 부분에서 품명에 대한 수령 금액이 나왔는데 자, 수령 금액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 데이터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셨다 하더라도 수량 곱하기 금액이라고 하면 또 엑셀로 가서 또 작업을 또 하셔야 되는데 야 그냥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매출액을 그냥 만들어서 계산하면 안 돼?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매입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매출 일자에 대한 품명, 요거는 제품에 대한 매출 제품이 되는 거죠. 매출에 대한 품명이 되는 거죠. 매출에 대한 품명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 제품 2에 대한 부분은 매입은 있지만 매출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출은 없다는 얘기죠. 자, 그것에 대한 뭐를 보고 싶다? 매출액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요 필드에 대한 수식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기 보시는 위에 테이블이 뭐가 있죠? 매출 테이블과 매입 테이블이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금액에 대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매출 달러죠. 매출 테이블이 그것에 대한 그럼 이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필드니까 요거 중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필드명 요게 일반적인 표현의 형식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MS 쿼리에서는 요 부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석하기에도 조금씩 틀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거 기록해야 되고 어느 때 이걸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존중해 주자고요. 얘는 이렇게 쓰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 점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량 보시는 것처럼 매출 테이블의 수량이 되겠죠. 요거 곱하기 저희가 원하는 거는 매출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 테이블에 뭐죠?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의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 명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일한 존재라고 하시면 중괄호도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량 뒤 매출에 대한 수량도 있고 매입에 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 때문에라도 테이블명, 점, 필드명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에 대한 수량과 매출에 대한 금액을 곱해서 새로운 하나의 열을 만들어서 이걸로 뽑아줘라 라고 하는 거죠.
나왔죠? 매출 달러 점 수량 곱하기 매출 달러 점 그 다음에 금액이죠. 금액. 보시는 것처럼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오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매출액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돼서 이게 그냥 그대로 나오면 좀 보기 좀 흉하죠. 아주 흉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쁘게 좀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 머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는 필드가 어떤 필드냐면 이렇게 수식으로 만들어진 필드이니 그 머리, 열머리는 자, 매출액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해줘야 되죠. 걸로 해서 확인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결과를 던져줘도 좋은데요. 이 부분 한번 저장을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럽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파워 쿼리가 들어오면서 오고 나서부터 MS 쿼리가 조금 더 불안해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콘 모양이 있는데, 자,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건 표시 및 숨기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누르시면 조건 표시가 되는 거고, 한번 누르면 조건 숨기기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실 거고요. 요거는 MS 제품 이제 액세스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셨던 분은 뭐 아주 익숙한 형태의 레이아웃입니다. 이걸 보시는 순간 다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액세스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액세스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품 필드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여기 보시는 거, 요게 품명에 대한, 요게 지금 매출에 대한 품명이죠. 매출에 대한 품명인데, 매출에 대한 품명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제가 맵에 대한 품명을 찍었어요. 매출에 대한 품명은 요 아래 부분에 있죠. 매출 달러점 품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출에 대한 품명입니다. 자, 여기다 값을 넣을 건데요. 이 값을 제가 지정을 해버린 거니까 제품 1이냐, 2냐, 3이냐, 2는 없죠. 2, 3, 4, 5, 6 이렇게 찍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3을 보고 싶어요. 요걸 다시 또 가. 요거에 대한 매개변수 처리는 기본 강좌, MS 쿼리에 대한 강좌에 대한 부분에서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품명이라고 누르겠습니다. 제품명을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괄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 요거는 매개 변수로 받겠다는 소리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걸 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조건이 뭐냐면 사용자가 제품 1을 찍으면 제품 1에 대한 부분만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제품 1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품 한 가지 1이죠. 제품만 나왔죠. 아주 나이스합니다. 완벽해요. 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데이터를 반환. 어디다 반환해야죠? 엑셀에서 불렀으니까 당연히 엑셀로 던져주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많이 보셨던 파워 쿼리와 똑같은 형태의 표, 차트, 하지만 표만 지원된다라고 하는 거 기존의 워크시트에 여기서부터 뿌려진다는 거죠. 이게 출력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날짜인데 날짜와 시간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홈 메뉴에 가셔서 이제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거 간단한 날짜를 표현하시면 이렇게 날짜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다 제가 여기다가 뭐를 할 거면 품명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품명을 선택합니다. 품명 선택. 자, 그럼 여기다가 품명을 입력하면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 품명에 대한 부분이 바뀔 거예요. 어느 게 뭐가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조금 더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목록으로 제가 이걸 만들어줄 거예요. 뭘 만들어줄 거냐면 제품 1, 그 다음에 제품 2, 그 다음에 제품 3, 제품 4, 이렇게 안 되니까요. 제품 5, 까지만 할까요? 네, 제품 5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제품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것, 어떤 제품이 있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MS 쿼리 가중의 장점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MS 쿼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표가 나왔을 때와는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쿼리 편집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내부 데이터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저희가 필요한 건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매개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디에서? MS 쿼리에서. MS 쿼리에서 매개 변수를 제품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었죠. 기억나시죠? 중괄호 해서 요걸 사용하시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셀에서 가져오겠다는 게죠. 어디 셀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정했던 셀. 여기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셀의 값이 변경이 될 때 자동으로 새로 고쳐. 요거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새로 고침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감탄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품 2를 선택하시면 제품 2는 근데 아까 없었어요. 제품 2는 아무것도 없죠. 제품 3를 선택하시면 제품 3에 대한 부분들 속도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그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이 추출해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대시보드를 분명히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의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MS 쿼리에 대한 부분에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답 나왔네, 결과 나왔네, 이제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쿼리 편집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쿼리 편집을 가서 보시면 이 창으로 넘어올 거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 이 테이블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테이블 있죠? 여기 지금 현재 편집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오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테이블이 두 개가 나왔고 두 개에 관한 그 릴레이션 있죠? 릴레이션을 보실 때 자,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도 안 그러면 자, 기본에서 MS 쿼리에서 빨리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질문 주신 사항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는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였냐면 요겁니다. 요 테이블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리고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서 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분명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모든 것과 오른쪽에 묻은 것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됐든 오른쪽에 됐든 어느 한쪽을 모두로 표시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인의 옵션이 있다는 건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레프트 조인이나 라이트 조인이죠. 우리가 보통 파워 쿼리에서 얘기하는 병합에 대한 기준 내에 레프트냐 라이트냐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왼쪽 병합이냐 오른쪽 병합이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두 개는 테이블이 두 개일 때만 요게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이 세 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용이 복잡해지겠죠. 여기에 또 연결되고 이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관계는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테이블이 두 개일 때, 세 개이면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되잖아요. 뭐가 왼쪽일지 뭐가 오른쪽일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인텔리전트하지 않은 시절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했을 때만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연산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솔치 않게 여러분들이 아주 한 번의 클릭만으로 효과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같은 값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같지 않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행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함수로 처리하시거나 어떤 기능으로 처리하시려고 하시면 생각보다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MS 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게 또는 그것을 중간 단계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대한 솔루션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으면 어떻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만 타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 다른 방법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제약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2안, 3안, 4안을 알고 계셔야지만 그걸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오늘 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S 쿼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메인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고에 대한 부분인데, 재고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 내용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게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의 재고파 또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시보드를 어떻게 만들고 현재 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디텍팅해서 가져오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 방법을 뭐 파워포를 좀 써봤다가 또는 뭐 BI 데스크탑 파워 BI를 가지고 뭐 시각화를 써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요거 하나를 삶아먹고 데쳐먹고 볶아먹고 뭐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좀 더 해당되는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